형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진짜 상담이 엄청 밀려와요. 오. 지방에서도 문의를 해주시고 신혼부부도 갑자기 중심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서울 부동산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평을 봐도 뭐 신고가 계속 찍고 있고 제 지인도 거의 1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그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었거든요. 올해 초에도 지금이 기회니까 대출 잘 안 나올 때 빨리 사라. 그리고 대선 전에도 빨리 사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가 컸던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전역으로 강남 3구와 용산 3구 전역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매도 물건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나오게 돼서 이게 매물을 극도로 감소시키는 현상. 그래서 매도자가 우위가 되고 매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호가가 올라가고 다급하게 따라붙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백님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상반기 전에 샀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제 자기 집이 팔릴 것 같아서 이제서야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아직 집을 못 사거나 못 갈아탔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급지를 가리지 말고 상급지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더 늦지 않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1주택자라고 하면 내 집을 만약에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팔리는 상황일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 집을 전세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입주권이라는 걸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좀 이용을 해보면 좋겠고 아니면 내 집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상급지 말고 부담되잖아요. 아직은 덜 올랐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덜 올랐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가급적이면 좀 급지로 올려가지고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 분들도. 말씀하신 것 중에 덜 오른 지역이나 덜 오른 상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덜 오른 지역 조금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덜 오른 지역은 강남 3구, 용산구, 양천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빼고는 덜 올랐어요. 그 중에서 서대문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구들은 거의 안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그 돈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쪽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23년 초에 들어가신 분도 2년 반 동안 안 오르는 집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나는 저렴하게 주거비를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훨씬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위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 돈에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겠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본인 집이 너무 안 팔린다. 그래서 자기 집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를 주고 입주권을 사는 거를 고려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입주권은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집이었을 수도 있고 상가였을 수도 있고 이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세법에서는 걔를 권리로 봐서 입주권으로 취급을 해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원래는 이걸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데 내 집이 10억이에요. 10억을 팔고 15억짜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 10억짜리가 10억에 팔려야만 15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억지로 팔려고 하니까 9억에 팔아야 겨우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9억에 너무 무리하게 팔지 말고 차라리 5억 정도 전세를 주고 내가 1억에 얼마 월세를 살고 4억 정도 확보하거나 내 돈 합쳐가지고 5억 정도 있으면 그 돈으로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집은 10억, 입주권은 실제로 4억 주고 샀지만 그 집이 신축이 되면 한 13억 이 정도 되거든요. 13억에서 15억. 두 개를 합치면 15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완성이 되고 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나서 3년까지 얘를 비과세 받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주택을. 그럼 25억짜리를 6년 넘게 혹은 8년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1 입주권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아탄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범주가 10억이나 10억 최대, 뭐 대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입주권을 활용해보면 고민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6년 넘게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둘 다 그 오르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 혹시 이렇게 상담하면서 실제로 갈아타기 못 하셨던 경우, 입주권을 사셨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고, 뭐 동탄에서 분양권 당첨돼가지고 큰 차익을 이미 확보하셨는데 그분들은 월세를 살기로 결정하고 노량진을 매수하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 요즘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매도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광명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만약에 내 집도 입주권이다. 그럼 네. 더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입주권은 매수하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는데 갭 투자를 한다고 치면 6억이면 살 수 있는 집, 매매가가 12억짜리면 네. 근데 입주권을 살려면 8억, 9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집을 살려고 하면. 근데 내가 만약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팔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추가로 입주권을 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싸게라도 팔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광명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이 아닌데 굳이 팔지 말고 전세를 주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 더 사시라 네. 해가지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네. 신정 4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물건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소유권 이전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신 사례도 있고요. 꽤 많아요. 아, 그러면 동탄에서 노량진으로 이동하신 거고 또 한 분은 광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하나 더 사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미 갈아타신 분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서울이 너무 불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곧 규제가 나올 거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왔으니까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이 불장에서 호가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규제가 나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조금은 워워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호가를 올려놓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불과 한 달 전보다 노량진 같은 데도 5억 이상 올려놓고 이거 살 테면 사봐 막 이런 느낌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쫓아가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시세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사라고 내놓은 건지 이건 그냥 장난식으로 던져놓은 건지 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 호가가 너무 높았을 때 좀 대체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트레이닝이 좀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노량진이 만약에 너무 호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옆에 뭐 흑석이라고 안 올랐겠냐만도 흑석 같은 데 가가지고 만약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1+1 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대체제를 보통 이런 경우에 그 급지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물건이 호가가 가장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 급지 내에서 돈이 조금 많이 드는 물건이 피가 안 올라가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단점은 그 급지보다 더 높은 급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뭐 목동의 대형이 소형에 비해서 굉장히 평당가가 싸게 남아있다든지 뭐 잠실의 대형 같은 데가 강남으로 넘어가는 수요 때문에 좀 싸게 남아있다든지 이런 게 다 공통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런 불장에서는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만약에 반포를 갈 수 있다. 근데 그 돈으로 조금 덜 좋은 입지에 대형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더 낮은 급지의 대형을 선택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근데 너무 호가가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도 살펴봐서 원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탐색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갈아타기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이 중심부로 가는 거, 매매가를 높이는 거 이거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약간 좀 덜 오른 지역에서 두 개를 가져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과세 전략을 잘 이용을 하면 당분간 이 불장을 어떻게든 이쪽이 많이 불타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뭐 규제를 맞아가지고 만약에 규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많이 안 오른 지역은 규제는 거의 안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쪽 두 채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똘똘한 채가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그것까지 쫓아가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백님을 찾아가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 대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아주 상세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